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그러면 집값은 내려가야 당연한 상식이었죠. 그런데 되려 집값이 오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언제 집을 구입해야 좋을까요? 또는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살고 있는 집을 언제 매매하는 것이 좋을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건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AI가 대세이죠. 챗 GPT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즉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의 CAR이라고 하죠. 부동산 시장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택시장의 매매 상황을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매매 거래가 작년 대비 30.3%가 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LA 메트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남가주 지역은요, 매매 거래가 작년 대비 29%가 하락을 했고요. 리스팅 가격보다는 높은 100.1%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의미는 아직도 셀러스 마켓이고 나온 가격보다는 높게 팔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모기지 이자율의 영향, 주택 가격의 변동, 액티브한 매물 상황, 또 매매까지 걸리는 기간 등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부동산 시장 현황에서 모기지 이자 상승률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모기지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이자율이 상승한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내려가고 있고, 2023년을 나타내는 맨 오른쪽 블루 막대를 보시면요, 다른 해보다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 부족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한 것은요, 작년 2022년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3월부터 모기지 이자율이 매일매일 승천하듯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을 보였었죠.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함을 야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판매 거래가 13.8% 감소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매우 다르게 가고 있음이죠. 그럼 두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변동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데이터를 한번 보실게요. 캘리포니아 판매 중간 가격이 4개월 연속 80만 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0.7%를 하락을 했고요. 지난달 대비는 0.2%가 상승을 했습니다.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중간 가격은 작년 대비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변동 측면에서 주택의 또 스퀘어피트 가격을 보면은요, 가격은 약간 하락을 했어요. 평균 400불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캘리포니아 전체라는 것이고요. 선호하는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의 경우에는 스퀘어피트당 790불 정도이고요. 플래트는 550불, 요바린다는 590불, 뉴포트 비치는 1315불이고요. LA 카운티 라카나다는 900불, 또 LA는 792불, 베버리힐스는 1158불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싱글하우스인지 타운하우스 또는 콘도인지에 따라서 스퀘어당 가격은 150불 정도 차이가 있으나 가격의 흐름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리스팅 가격과 실제 매매되는 가격의 비교 자료입니다. 2021년에는 리스팅 가격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3년에는 매매 가격이 조금 낮게 보입니다. 리스팅 가격이 더 높은 거죠. 그러나 이것도 지역적인 편차와 각
매물에 편차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내가 오퍼를 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에 편차가 있는데요. 애스킹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높은 지역을 각 카운티로 알아보면은요,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오클랜드, 산타클라라 지역은 50% 이상이 애스킹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되는 거고요. 리버사이드 카운티 같은 경우도 약간 외곽에 속하는 거의 50% 이상이 애스킹 가격보다는 매매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게지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모게지 페이먼트도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중간 가격 80만 불의 주택을 구입할 때 20%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만약에 이자율이 3%다 했을 때 모게지 페이먼트는 한 2,700불 정도 되는데요. 2020년, 21년에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이나 또 이 시기에 재용자를 하신 분들이 이에 속하겠죠.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2018년에 한 4.5%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월 페이먼트가 한 3,250불 정도 되고요. 네, 현재 2023년에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6.75%로 융자를 하게 될 테고요. 4,150불 정도의 페이먼트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네, 페이먼트가 올라갔죠. 네. 그래서 모기지 이자율 상승과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의 상승 차이를 그래프에서처럼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모기지 페이먼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좀 불리하게 되는 거죠. 임금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택 가격이 내가 주택하는 가격이 좀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은 매우 크게 작용을 합니다. 올 7월에 들어서 공급이 약간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매물 부족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셀러와 바이어 사이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벤토리 매물이요. 작년보다는 작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차트이기도 합니다. 매물 공급이 2021년 5월과 비교를 하면은 34.7%가 감소를 했습니다. 또 새로운 매물이 나오더라도 부족 현상을 도와주지는 못하는 상황이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란 동그라미를 한 부분은 코로나 이전의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네모 모양이 된 곳은 최근의 상황인데요. 매물 부족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 표시하지 않은 구간이 팬데믹 구간입니다. 그러면 보실 수 있으시죠? 어떻게 변화한지. 그리고 지역별 액티브된 리스팅 상태를 비교를 해보면요. 지난해 7월과 2023년 7월의 비교인데요. 특히 남가주 소켈이라고 하죠. 소켈 지역의 차이가 좀 더 크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얼마나 매물이 감소했는지를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남가주 지역이 40%로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걸 또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매물 증가세는 보이기 시작했지만 지난해보다 매매에 걸리는 소요 시간이 2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평균이니까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택 매매는 여전히 잘 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매물은 잘 팔리지 않아서 이 데이 오브 마켓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사야 잘 팔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를 할 때요. 리스팅 후에 2주일 안에 오퍼를 받지 못하면 그 매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격의 문제인지, 집의 상태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위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의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집을 구입하시든 매매를 원하시든 또 투자를 하시든 간에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쭉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자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부동산 시장에도 매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양극화 현상이 좀 더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을
뭐 지금 내가 요 정도 능력이 되면 작게라도 시작을 해야지 다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니까요. 네, 노동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PD 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